우리 세상에는 마치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가진 생명체들이 가득해요. 전기 충격, 치명적인 독, 완벽한 위장술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능력을 자연 현상이라고 부르지 마법이라고는 안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능력 그 자체보다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주체에 있어요.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진화의 과정을 통해 갈고 닦았죠. 반면에 이야기 속 마법은 의식적인 선택과 의도가 담겨 있어요. 자연의 경이로움과 상상 속 마법의 경계를 한번 탐험해볼까요? 생물학적인 경이로움과 마법 같은 행동을 진정으로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남아메리카의 광활한 아마존강에는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의 뱀장어는 단연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 강이 어두운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며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으로 주변을 압도하죠. 전기 뱀장어는 이름과 달리 진짜 뱀장어가 아니라 칼고기과에 속하는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처럼 이 생물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먹이를 감지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전기를 사용합니다. 전기 뱀장어의 몸에는 특수한 전기 기관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마치 생체 배터리처럼 작동하며 수천 개의 전기 세포가 모여 최대 860볼트에 달하는 강력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 정의는 물속에서 번개처럼 퍼져나가 주변 생물들에게 강한 충격을 줍니다. 전기 뱀장어가 전기를 방출하면 근처의 작은 물고기들은 즉시 기절하거나 마비됩니다. 이 덕분에 전기 뱀장어는 먹이를 쉽게 사냥할 수 있고 자신을 위협하는 포식자에게서도 효과적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이들에게 완벽한 사냥 도구이자 방어 수단이죠. 흥미로운 점은 정의 뱀장어가 전기를 사용할 때 별도의 생각이나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발동됩니다. 먹이나 위협을 감지하면 뇌에서 신호가 전달되어 즉각적으로 전기가 방출되는 것이죠. 전기 뱀장어는 살아있는 발전소와도 같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산물로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이들은 주문을 외우거나 특별한 의식을 치르지 않아도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전기 뱀장어의 힘은 오직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의 기술로도 흉내내기 어려운 이 능력은 자연이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전기 뱀장어는 자연이 빚어낸 마법사와도 같지만 그 마법은 오랜 세월에 걸쳐 DNA에 새겨진 본능입니다. 이 신비로운 생명체는 오늘도 아마존 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은 자연이 만들어낸 또 다른 형태의 힘이에요. 독은 단순히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생존의 도구입니다. 동물들은 자신을 지키거나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독을 사용하죠. 이 독은 보이지 않지만 자연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내륙 타이판의 독은 사람 100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파란고리 문어의 독은 단 몇 분 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마다 독의 종류와 강도가 다르며 각각의 환경에 맞게 진화해 왔어요. 어떤 독은 신경을 마비시키고 어떤 독은 혈액을 응고시키거나 근육을 마비시키기도 하죠. 거미, 전갈, 해파리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사냥이나 방어를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화학 무기를 사용합니다. 거미는 거미줄과 독을 함께 사용해 먹이를 포획하고 전갈은 꼬리의 침으로 위협을 가하며 해파리는 촉수에서 독을 방출해 적을 물리치죠. 이처럼 독은 동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동물의 독은 맞춤형 공식처럼 송곳니, 침, 작살 등 다양한 도구를 통해 전달됩니다. 뱀은 날카로운 송곳니로, 벌은 뾰족한 침으로, 콘스네일은 작살 같은 이빨로 독을 주입하죠. 이 모든 것은 먹이를 빠르게 제압하거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진화의 산물이에요. 이런 독의 시스템은 동물들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 선택과 진화가 만들어낸 해결책입니다.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기 위해 동물들은 점점 더 정교한 독을 개발해왔죠.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놀라운 다양성의 독을 가진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의 효과는 때로 극적입니다. 먹이는 순식간에 쓰러지고 포식자는 예상치 못한 방역에 도망치기도 하죠. 이처럼 독은 자연계에서 생존을 위한 강력한 무기이자 먹이 사슬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의 무기고는 방대하고 효율적이며 종종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숲속이나 바닷속 혹은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독을 가진 동물들은 조용히 숨어 있죠. 그들의 존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요. 독은 소리 없는 치명적인 힘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마법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과학이죠.
이처럼 독은 동물의 생존 전략이자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기뱀장어가 물고기를 기절시키거나 뱀의 독이 퍼지는 걸 보면 마치 마법 주문 같아요. 마비, 갑작스러운 쓰러짐, 섬광 같은 에너지, 그 결과는 판타지 마법과 비슷하죠. 카멜레온의 위장술이나 딱정벌레의 화학 분사는 환상이나 연금술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연은 현실과 마법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요. 겉으로 보이는 효과는 거의 똑같아요. 기절한 먹이, 사라진 포식자, 외부에서 보면 그 차이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진정한 차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가에 있어요. 마법은 표면보다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답니다. 여기 차이의 핵심이 있어요. 바로 의도입니다. 마법의 세계에서 의도는 단순한 생각이나 소망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때 그 의도가 모든 선택과 결과를 이끌어내죠. 이야기 속 마법사들은 공부하고 연습하고 오랜 시간 자신만의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문이 왜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죠. 언제 어떻게 힘을 사용할지 선택하죠. 이 선택의 순간마다 마법사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힘을 쓸지 말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쓸지 결정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에요. 마법은 지식과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술이에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결과죠. 마법사는 목적과 이해를 바탕으로 주문을 시전하기로 결정해요.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 힘이 필요한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유연해서 선한 일에도 악한 일에도 혹은 그 중간 어디쯤에도 쓰일 수 있어요. 결국 모든 것은 마법사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힘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기도 하죠. 마법은 도덕성과 상상력을 거쳐 나오는 의식적인 행동이죠. 상상력으로 가능성을 열고 도덕성으로 그 방향을 정합니다. 단순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언제, 어떻게, 왜 사용할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바로 마법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마법사는 자신의 마법을 만들어내는 작가인 셈이죠. 매 순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듯 자신의 힘을 창조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지시가 마법을 본능과 구별짓는 요소입니다. 결국 마법의 진정한 힘은 의도에서 시작되고 그 의도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반대로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행동해요. 전기뱀장어는 전기를 내보내기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위협이나 먹이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뱀의 물림은 반사적인 행동이지 도덕적인 결정이 아니죠. 그들의 능력은 유전되고 고정되어 있으며 생존을 위해 특화되어 있어요. 창의성이나 선택은 없어요. 그저 자극과 반응만 있을 뿐이죠. 동물들은 자신의 능력에 능숙하지만 동시에 그 능력에 묶여있기도 해요. 그들의 행동은 오래된 패턴이지 의식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의도가 아닌 본능이 야생의 경이로움을 이끄는 거죠. 마법사들은 바람, 불, 흙 같은 외부의 힘을 다루며 의지와 지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요. 동물들은 몸 안에서 힘을 만들어내죠. 그들의 능력은 몸의 일부예요. 전기뱀장어의 정이나 뱀의 독은 스스로에게 내재된 것으로 당장의 필요를 넘어서 세상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죠. 마법사는 지휘자처럼 자연의 요소를 조율해요. 동물은 독주자처럼 하나의 유전된 곡을 연주하죠. 마법은 방향과 통제에 관한 것이고 자연의 힘은 생성과 생존에 관한 거예요. 이것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동물들의 공격과 마법 주문의 효과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에너지, 마비, 갑작스러운 변화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차이는 그 기원과 목적에 있어요. 동물의 힘은 본능과 생물학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동돼요. 마법사들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넘어선 힘을 활용하죠.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행동하고 마법사들은 창조하고 파괴하고 치료하고 상상하기 위해 행동해요. 전기뱀장어는 강력하지만 의식이 없고 마법사는 의식이 있고 목적이 분명하죠. 마법은 단순히 힘 그 자체가 아니라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법사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자들에게만 쓰는 거죠. 자연과 상상력 모두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전기뱀장어와 마법사 각각 다른 종류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죠. 자연의 경이로움은 실제하고 자동적이며 숨막히게 아름다워요.
이야기 속 마법은 의식적인 의지가 현실을 만들어가는 꿈이죠. 둘 사이의 경계는 인식과 선택에 의해 그어집니다. 하나는 존재의 마법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마법이죠. 이 두 가지 모두가 있기에 우리 세상은 더욱 풍요로워요.